공공미술이란 주제로 강연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 강연은 2019년도 5월 18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마포 중앙도서관에서 제가 실제로 했던 강연이에요. 원래 실제 강연은 50분짜리인데 한 15분 내외로 좀 압축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때 마포중앙도서관에서 강연을 했던 이유는 그 서울시의 디자인 정책과에서 공공미술 시민발굴단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한 4년 정도 됐는데, 이 공공미술 시민발굴단은 뭐냐면, 시민의 의견을 서울시 공공미술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래요. 그래서 그러려면, 그 공공미술, 그 시민발굴단은 공공미술에 대해서 조금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민발굴단을 대상으로 공공미술에 관련된 사전 교육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했던 강연이 올해 5월에 했던 그 특강입니다. 그리고 이 강연은 그 강연을 한 15분 분량으로 압축한 강연 영상입니다. 잘 보세요. 공공미술 공식의 부드러운 해체. 공공미술은 어느 정도 일정한 공식을 따릅니다. 지금처럼. 그러니까 공공성을 띄워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단단한 좌대 위에 작품이 올려지기도 하고, 부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형 조형물의 외형을 띱니다. 그리고 한번 올라오게 되면 안 내려오죠.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설치가 된다고 우리가 믿고 있고, 대개는 실존 인물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위인상이죠. 또 하나, 무거운 재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작품이 중량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언제나 물리적인 결과물로서의 어떤 그 작품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공식인데, 올해 2019년도 3월 달에 외신 보도에 실리콘밸리에서 자기네 지역을 실리콘밸리라는 곳을 상징할 만한 기념비를 만들 거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지금 이 작품, 컴퓨터 커서죠. 커서를 갖다가 진짜 저런 식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아니고 공모 기사에 쓰이는 그냥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공공지역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지금 이것처럼 세인트 루이스 하면 게이트웨이 아치가 떠오르고, 혹은 게이트웨이 아치 하면 세인트 루이스가 떠오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미국의 워싱턴 기념탑. 예, 이 작품이 1884년도, 그러니까 20세기 이전에 완공됐다는 걸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좀 놀랐어요. 우리나라도 대표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광화문을 대표하는 작업이 김세중의 충무공 이순신 동상이죠. 1968년도에 지어진 위인상이죠. 이건 무슨 장면이냐면, 올해 서울시에서 여기 광화문 광장을 갖다가 새로 설계한다는 공모안을 냈는데, 그 공모 당선작인가? 여기에 어울리려면 세종대왕상하고 이순신상을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하자, 저걸 지은 사람, 저 작가랑 저 이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게 우연히도, 지금 이 시위 장면에서 우연히도 굉장히 중요한 공공미술 키워드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장소 특정성입니다. 어떤 작품이 어떤 장소하고 맺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면 작품의 의미가 사라진다. 이게 장소 특정성이에요. 예, 이건 공공조형물은 아니고, 그 경찰이 5개 광고 조형물로 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그 반포 지구대 위에다가 설치한 작품이죠. 이건 그 광고물인데,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장난 전화 잘못하게 되면 경찰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이 말을 진짜 이미지로 재현한 거죠. 이 작품은 광고 천재 이재석 씨가 경찰청하고 같이 협약을 맺고 만든 작품입니다. 자, 이것도 저거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미술의 일반적인 공식에서 벗어난 작품이죠. 2018년도 잠실 석촌호수에 떠 있었던 카오스의 홀리데이라는 작품인데, 일단 부피가 그 무거운 재료가 아니라 풍선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영구 설치되지 않고 한시적인 기간에만 저 석촌호수에 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단단한 자대 위가 아니라 출렁거리는 그 물 위에 제가 임시로 떠 있는다라는 거, 이런 점이 어찌됐건 일반적인 공공미술의 모습하고 많이 다르죠. 이건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이고, 이 석촌호수에는 2014년도에 러버덕이라는 또 풍선 인형이 떠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공교롭게 바람이 빠졌을 때 러버덕의 모습이고요.
자, 공공미술 논쟁. 공공미술은 언제나 논쟁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하고 이게 취향이 맞지 않은, 하지만 바로 이런 논쟁적인 작품들이 미술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가장 화제가 됐던 작품 중에 하나가 마야린이 1982년도에 세운 설계한,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전몰자 위령비인데, 흔히 이런 보통 위령비는 전형적인 어떤 조형물하고는 달리, 그러니까 수직이 아닌, 수직으로 이게 높게 세워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수평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전사자의 계급을 다 지우고, 사망했을 때 계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중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중령이라든지 병장이라든지 이게 있잖아요. 근데 전사자의 계급을 지우고 이름을 평등하게 나열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른 무엇보다 보통 전사자 저런 기념비 같은 경우 구체적인 외형이 있습니다. 대개는 군인의 모습이죠. 근데 그걸 지우고 완전히 미니멀한 구조물의 외형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냥 미술품 같습니다. 공교롭게 이 베트남전 그 기념비로부터 멀리에 전형적인 공공조형물이 워싱턴 기념비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또 다른 논쟁이 됐던 작품인데, 이건 1981년도에 세워진 작품입니다. 이게 작품이 리차드 세라의 기울어진 호인데, 이 작품에서 이제 장소 특정성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뉴욕 맨하탄의 연방청사 광장 한가운데 작품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사진을 다시 보면 이렇게, 당연히 저 근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행에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1985년도에 청문회도 열리고, 결과적으로 1989년도에 철거가 결정되는데, 철거되기 바로 직전에 리처드 세라나 그 사람의 지지자들이 했던 얘기가 바로 장소 특정성이에요. 저 작품을 저 광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면 작품의 의미가 같이 사라지게 된다. 이게 바로 장소 특정성이거든요. 리처드 세라가 기울어진 홀을 만든 그 진짜 취지, 장소 특정적인 이유가, 의미가 뭔지는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1989년도에 철거가 됐는데, 전 이런 점이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81년도에 논쟁이 돼서 1989년도에 철거가 되기까지 약 9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에 쉽게 부안해동되지 않고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쳐서 8, 9년 동안 기다렸다는 점, 이게 문화선진국의 기본적인 자세 같아요. 자, 이제 장소에서 공동체로라는 꼭지인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미술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지금 벌써 한 10수년 이상 됐어요.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예술품, 보통 예술품 그러면 물리적인 결과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예술품의 유행이 저는 공공미술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공공미술 그러면 어떤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조형물, 물리적인 조형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공동체 참여라는 비물질적인 어떤 행위를 작품으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이거는 그 네 번째 자대 프로젝트라고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 있는 그 어떤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윌리엄 4세의 동상을 건립하려고 했으나 기금이 부족해서 무려 150년 동안 빈 좌대로 남아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다 못해서 1999년도에 네 번째 자대 프로젝트, 그 빈 좌대가 네 번째 자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자대에다가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작품을 갖다 얻는 프로젝트를 하자라고 해서 작품이 올라갔어요. 이거는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 네 번째 좌대에 올라왔던 마크 퀸이라는 작가의 임신한 앨리슨 래퍼라는 작품입니다. 저는 공교롭게 2007년도에 런던에 갈 일이 있어서 이 작품 직접 봤어요. 저거는 팔다리가 없거나 짧은 불구로 태어난 어떤 여성, 앨리슨 래퍼라는 여성이 임신했을 때 모습을 조형물로 만든 거예요. 보통 저런 형체의 인물은 조형물로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저런 어떤 미술품 제작의 일반적인 공식을 갖다 벗어났다는 점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고, 지금 이 꼭지에서 말하려는 거, 물리적 결과물이 아니라 어떤 공공적인 참여에 비중을 뒀다라는 걸 갖다가 예를 들 수 있는 게, 이 앤서니 곰리가 2009년도에 했던 원 앤 아더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가운데 보이는 사람이 앤서니 곰리고
뒤에 나란히 쭉 서 있는 사람이 여기에 참여한 작가들인데 요즘 이런 거예요. 영국에 거주하는 16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 네 번째 좌대 프로젝트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저 공간, 좌대를 갖다가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서 춤춘 사람도 있고 연설하는 사람도 있고 누드쇼를 갖다 벌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 일부예요. Morning, Simon Newton with this report. For those like Sarah Pye who did it, it was unmissable. There was even a name for them, plinthers. Every hour for 100 days they climbed aboard the fourth plinth in Trafalgar Square, their task to do whatever they pleased. 35,000 people applied, 2,000. 예, 이제 불특정 다수를 동원해서 작품을 만드는 거는 공공미술 말고 일반적인 동시대 미술에서는 더 포괄적으로 많이 드러나고 그건 비엔날레에서 특히 많이 드러나요. 이건 2016년도 광주 비엔날레의 그 모습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 예술감독으로 선임됐던 마리아 린드인데 이 사람이 되게 했던 게 전시장 바깥에, 그러니까 비엔날레 바깥에서 이러저러한 광주 여러 지역에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사람들에게 모으는 그런 모임들을 정말 많이 만드는 그런 전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공공성, 뭐 지역 주민과 뭐 예술가의 어떤 뭐 화합, 이런 좋은 명분을 갖다 드러낼 수는 있어요. 저는 이런 작품에 대해서, 이런 전시 기획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죠. 큰 좋은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일회적인 소재주의에 머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모임 한 몇 달 한다면 끝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람들도 동원되고, 여기 이렇게 반영되는 게 비엔날레도 불특정 다수를 갖다가 동원하는 게 이렇게 비엔날레에도 반영이 된다고요. 이거는 안규철의 1000명의 책이라는 군유현대미술관 작품인데, 안규철이라는 작가가 정한 책을 1000명의 사람들이 참가를 해서 그걸 원고지에다 필사를 하는 거예요. 필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책으로 이제 인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이란 결과물이 물리적으로 남지 않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1000명의 사람들이 보통은 수동적으로 작품만 봐왔는데, 작품 제작에 관여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 이런 비물리적인 경험, 이게 작품의 큰 의미의 전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끝으로 표현의 자유와 검열의 최전선입니다. 미술이 공론화되는 몇 안 되는 사례가 이제 공공미술에서 많이 등장하죠. 왜냐면 미술이 외부에서 미술에 대한 이해가 천차만별인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이제 공공미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표현의 자유나 검열의 문제가 공공미술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자, 이거는 황지혜의 슈지트리라고 2017년도 서울역에 세워진 공공미술이었죠. 근데 이 작품은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이 작품을 하는데 무려 1억 4천만 원을 썼다. 세금. 그리고 큰 돈을 쓴 다음에도 고작 9일이라는 짧은 전시 기간 동안에만 전시가 된다. 그리고 이게 낡은 신발 갖다 썼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냄새가 난다는 둥. 이게 공공미술로서 부적합하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전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작가는 무급여로 일했기 때문에 1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은 대부분 운반이나 지지대 설치 비용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무수한 공공미술이 한 자리에 반영구적으로 이게 설치가 되는데 사람의 취향은 변합니다. 근데 이런 반영구적으로 설치된 미술작품은 사람들의 취향을 고정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국의 네 번째 좌대 프로젝트처럼 여러 번 바뀌는 작품들, 그러니까 좌대에서 새로운 작품들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프로젝트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취향의 문제, 뭐 이런 거죠. 불특정 다수를 고르게 만족시킬 수 있는 공공미술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작품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공공미술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한테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공공미술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 공공미술이라는 게 보는 사람들의 수준을 갖다 올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취향, 자기 미적 취향, 혹은 정치적 소신에 딱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딱 내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공미술에 대한 반감들이 워낙에 많이 있었고 그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2016년도 홍대 앞에서 있었던 뭐 일베조각상이라고 보통 불렸죠. 홍기아라는 미대생이 만들었던 어디에도 있고 아무데도 없다라는 작품인데 이건 보도가 되자마자 그 다음날 파손됐죠. 이 작품을 두둔하는 글을 2번이나 쓴 적이 있고요. 이건 최정화의 축하합니다라는 작품인데 2007년도 창원시청에 설치가 됐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상여집 같다라고, 그래서 다음날 민원이 들어온 그 다음날 작품을 이렇게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미술에 가장 문제가 됐던 우리나라에서 핵심적인 작품은 1997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포스코 건물 앞에 있는, 지금도 있죠, 프랭크 스텔라의 아마벨입니다. 이 작품이 설치가 되자 민원이 엄청 들어왔어요. 그 민원의 요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뭐 비행기가 추락한 잔해처럼 보이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 수 있으면 그건 사실 현대미술이 아니죠. 철거하라는 요구가 좀 빗발쳤습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프랭크 스텔라의 이 아마벨은 지금 현재까지 이 포스코 건물 앞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강연 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문화적 소양은 구성원들의 인내력과 관대함이 필요합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면 좋은 예술작품, 문화적 소양은 자리 잡지를 못해요. 여러모로 좀 부족했지만 공공미술 강연, 50분짜리 강연을 15분 분량으로 압축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합니다.